자, 그럼 여기는 이제 태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태종이 왕이 되는데 왕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종의 책사죠. 자, 복습. 태조이성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정도전. 그럼 여기는 태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누가 있느냐? 자, 첫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이숙번, 하륜, 민씨. 자, 세 사람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는 뭐 이숙번은 좀 번외로 하륜을 첫 번째 봐야 됩니다. 하륜 대박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한 처세술의 1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려 말에 권문세족이었던 이이님의 조카야. 그럼 어때요? 고려 말에 권세가였습니다. 그럼 조선이 건국하면서 권문세족 다 몰락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잠깐 물러나 있었어요. 근데 물러나 있는데 술로 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면서 칼을 갑니다. 딱 이방원을 봤는데 그냥 얼굴에 왕자가 써 있는 거야. 딱 부른 거지. 손 딱 잡고 제가 볼 때는 차기 대권주자는 당신입니다. 이숙번이를 가까이 하시오 라고 충언을 해요. 이 이숙번이는 당시 문과급 제자였지만 주변에 동생들이 많아. 그러니까 사병 집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태종은 이숙번을 가까이 하고 이숙번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1, 2차 왕자의 난을 성공에 이끌게 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공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태종이 왕이 되고 나서 이숙번은 한없이 건방진 행동을 하다가 권력을 탐하다가 결국은 귀양을 가버려요. 이거를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죠. 개가 토끼 사냥할 때까지 필요하다가 토끼를 잡고 나면 개를 삶아 먹어버린다. 이게 토사구팽. 그래서 이숙번은 토사구팽 당하고 여기는 하륜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춥니다. 어떻게 보면 왕권을 넘보지 않고 항상 해먹긴 또 해먹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자기를 낮춰서 이 사람은 끝까지 편안하게 가다가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하륜이고 이숙번을 귀양 보내고 하륜을 살려둔 이유는 뭐냐면 하륜은 할아버지예요. 늙었으니까 나한테 상대가 안 된다고 본 거고 이숙번은 너무 젊은 거죠. 그래서 귀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권력을 잡았다고 어떤 힘을 가졌다고 절대 건방을 떨면 안 된다. 그리고 낮춰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건방을 떨고 싶다면 적어도 나이 한 80 넘어서 그거는 조금 봐줄 수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원경하고 민씨, 태종의 와이프입니다. 왕 만든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여기 있는 이방원이가 1차 왕자의 난을 벌일 때 이 군사를 일으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친정에서 돈을 가져다가 무기를 사. 그리고 땅속에다 갑옷을 숨겨놨다가 거사하는 그날 갑옷을 손수판에서 입혀줘요, 병사들한테. 그리고 여기는 남편한테 갑옷을 입혀주면서 승리의 갑옷이니 승리하고 오라고 응원을 해준 여자가 민씨예요. 진정한 태종이 왕 되는데 공신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도 뭐가 없었다? 겸양지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태종이 왕이 된 다음에 그렇게 바람을 펴요, 이 사람이. 항상 외척들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와이프의 남동생 민씨들 이런 사람들이 왕위를 넘볼까 봐 바람을 폈다는 이유. 두 번째는 이게 좀 이제 내가 왕이 됐다라는 안도감에 이제 한눈을 팔았다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이유는 한 3% 정도 되고요. 이제 좀 저희가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바람 핀 게 한 97%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어쨌든 이 사람이 바람을 피니까. 여기는 민씨가 난리가 납니다. 막 같이 죽자 그러고 난리가 나요. 그럼 이방원은 뭐라 그러겠어? 여보, 지나치지 않아? 나 이제 그냥 평범한 이방원이가 아니고 조선의 왕이야. 그리고 당신 왕비 아니야. 왕비면은 왕비로서의 채통 좀 지켜. 여기 있는 조선에서 왕이 후궁을 드리고 그리고 후사를 드리는 것은 이건 왕의 덕목이야. 개인적으로는 질투 날 수 있지만 여보, 당신이 이제 좀 직분에 맞게 행동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민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속 막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태종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외척들 그러면서 민씨의 두 동생 민무구, 민무지를 죽여버려요. 이게 진정한 토사구팽이 아니고 뭡니까? 그죠? 정치는 배신이라고 했던가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신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던,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이제 세종이거든요. 세종. 이 세종의 장인까지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방원을 100% 소위 말하는
돌아예 폭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여기는 태종 이방원의 업적은 이런 겁니다. 태조가 조선이라는 땅을 마련을 했죠. 터를 잡았다면 이 터에 잡초 뽑고 자갈 드러내고 우리 아들 세종이 왕 돼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될 만한 뿌리들을 다 뽑아버린 척박했던 조선이란 토지를 옥토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여기는 태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이성계도 완전히 무릎 꿇긴, 아버지도 무릎 꿇긴 이방원은 심지어 여기는 강씨죠, 강씨. 강씨의 무덤 근처를 훼손하고, 이미 죽은 강씨의 무덤 근처를 훼손하고 강씨 무덤의 묘비를 빼가지고 당시 하수도였던 청계천에다 거꾸로 박아버렸어요. 그냥 똥물 속에 썩어버리라고. 그래서 지금 청계천 여러분들 그 데이트 코스 지나다 보시면은 그 계속 맨맨한 돌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묘지석 같은 거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인증샷 들어갑니다. 여기서 요게 바로 이방원이 거꾸로 쳐박아버린 저기는 강씨의 무덤 묘지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태종 이방원이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그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철혈군주였던 이방원도 어쩌지 못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식이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여기는 태종이 세종 셋째 아들인 거 아시죠? 이 셋째자입니다. 이 태종의 원래 그 큰 자식이 그 양녕대군이고요. 둘째가 효령이에요. 셋째가 충령인데 이 충령이 훗날 세종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막내인데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고 이랬어요. 근데 조선시대 이제 유교에 따르면 적장자, 정실부인의 큰아들이 그 다음 왕이 돼야 돼요. 그리고 태종은 무조건 큰아들을 앉히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다섯째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 두 번째, 큰아들이 왕이 되지 않으면 둘째나 셋째가 되면 명분이 없으니까 큰아들이 자기처럼 동생들을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그 트라우마가 되게 강한 사람이 태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큰아들을 앉히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능력이 뛰어난 건 누구였죠? 셋째 충령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태종은 어렸을 때 충령을 보면서 왜 네가 큰아들이 아니니? 그래서 세종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어차피 왕 못 돼. 나 저 왕위 네 형한테 줄 거야. 큰형한테. 그러니까 넌 세자 수업 뭐 이런 거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뭐 술을 먹든 떡을 먹든 아무거나 해. 그랬더니 정말 아버지 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너 마음대로 해. 알겠어요. 그러면서 가서 공부를 시작해요. 세종이 가장 하고 싶은 건 가장 흥분되고 쾌락을 느끼는 게 공부야. 궁궐에 있는 하여튼 책이란 책은 다 읽고 음악도 연구하고 독특한 분이에요.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공부가 취미인 분이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양령의 문제예요. 완전 남봉꾼입니다. 이 사람이 여자를 알게 된 게 17살 때. 밤마다 기생을 들이고 동네 건달들 불러다가 맨날 술 먹고 이제 노니는 거예요. 한 번은 관리가 궁궐에 개구멍을 하나 발견해요. 비상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청와대 담벼락에 구멍이 하나 뚫렸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국기의 문제야. 야, 이거 간첩 드나드는 거 아니냐? 알고 봤더니 여기는 양녕대군이 파놓은 개구멍인데 얼마나 개구멍으로 나가고 기생들하고 놀았는지 개구멍이 반질반질하였다 옵니다. 팩트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녕대군이 세자였을 때 혹은 담장을 넘기도 하고 개구멍으로 나가서 자맹을 하고 강을 건너가 몰래 군소배와 불의한 짓을 자행하였으나 내가 등이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무소로 하여금 문을 지키고 금란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5권입니다. 개구멍 사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양령이 진짜 사랑한 여자가 있어요. 이미 결혼을 했는데도 이러고 다녀요. 진짜 사랑한 여자가 어리라는 여자인데 이 어리가 누구냐면 첫사랑은 아닌데 끝사랑이야. 당시에 사대부의 첩이에요. 근데 이쁘다고 소문이 났어. 근데 남의 아내 아닙니까? 첩이라도. 생각도 말아야 되는데 좀 미친 것 같아. 그래갖고 그 사대부가 잠깐 집을 나간 사이에 사람을 불러갖고 꼬드깁니다. 야, 나 저기 세자야. 나 차기 대권이야 나. 절대 권력이야. 너 나랑 사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둘이 이렇게 삽니다. 이걸 태종이 알았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자식이 미쳤구나. 미친 거 아니야? 어리를 내쫓아버립니다. 양령은 또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어리한테 붙어갖고 막 그래갖고 어리 내쫓아도 다시 막 쫓아가서 어리하고 죽는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완전히 둘을 갈라놓습니다. 견우직녀처럼. 그때 양령도 끝이 납니다. 써서는 안 될 편지 한 장을 아버지께 보내죠. 그 편지 내용을 실록에 실려있는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예요. 아버지 시녀는 다 궁중에 드리잖아요. 여자 좋아하잖아요, 아버지. 모두 다 중하게 생각해서 받아들이셨어요? 지금에 이르도록 저의 여러 첩을 내쫓아서 그 울음소리가 사방에 이르고 원망이 나라 안에 가득 찹니다. 아버지, 한나라의 고조라는 황제는 재물 탐내고 여자 좋아했는데 천하를 평정했고 진나라의 왕광은 정말 어진 성군이었지만 죽기 위해 나라 망했잖아요. 왜 저 여자 못 만나게 해요? 아버지는 여자 만나면서. 이게 이 편지의 요지야. 당신은 여자 만나고 후궁 들이면서 왜 나는 못 만나게 해? 세자가 아버지인 왕께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웃지만 이방원은 포했어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지만 어쩌지 못했던 한 사람, 양령을 포기하고 정말 똑똑한 여기는 충령을 그 다음 세자로 책봉합니다. 보통 세자 책봉하고 세자 수업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태종 이방원은 세자 책봉하고 딱 2개월 만에 왕으로 앉혀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죠. 내가 18년 동안 호랑이 등을 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호랑이 등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권력의 등이라는 거죠. 내가 18년 동안 타고 있던 호랑이 등에서 이제 내려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여긴 자신의 세 번째 아들 세종을 왕으로 앉히게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호랑이 등을 내려왔으면은 이제 정말 권력에서 손 뗐을까요? 천만에. 뭐를 쥐고 있냐면 호랑이 등에서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이 사람은 군권을 쥐고 있었어요. 군권을.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어서 인사랄지 건설이랄지 모든 행정이랄지 그거는 다 자식 세종에게 줬지만 군사적 권한을 가지고 북한이 그렇잖아요. 김정일이 죽을 때 뭐였어요? 국방위원장. 지금 김정은도 국방 제1위원장이잖아요. 군사만 잡고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호랑이 등에서 내려왔지만 호랑이 목에 목줄을 달고 호랑이를 질질 끌고 다녔던 왕에선 내려왔지만 권력을 놓지 않았던 죽을 때까지 철혈군주가 바로 태종 이방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세종의 업적에 대마도 정벌이라고 있어요. 대마도가 어디예요? 요 쓰시마. 왜구의 소굴이거든요. 자꾸 왜구가 나타나서 우리 백성들을 죽이니까 왜구의 여기는 근거지를 소탕하는데 그때 내린 교서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외인들이 수년 전부터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혀서 과부가 된 여인들과 고아가 돼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내가 너무 원통하여 몇 년 전부터 너희의 살껍질을 잡아 뜯어서 너희의 생사를 씹어먹고 너희의 살가죽을 베고 자는 꿈을 몇 년이나 꾸었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학생들은 아니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성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험악한 말씀을 하시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태종이 쓴 글이고요. 태종의 정대마도 교서예요. 세종 때니까 업적은 대마도 정벌 세종의 업적이지만 실제 군사를 일으켜서 외인들을 작살내버린 건 바로 이방원이었던 거죠. 아이고 무셔. 어쨌든 이방원은 이렇게 호랑이 등에서 내려왔고요.